그래서 이제 당연히 CEO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냐, 아니면 내부 직원을 키우냐라고. 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면 업을 몰라요. 이 AI라는 거는 무슨 기술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지가 알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업무에 적용을 해야 되는 툴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툴 형태로 들어가려고 하면 업무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 데이터를 모르면 의료 업계에서 어떻게 AI 서비스를 거기에 들어가겠어요. 철강을 모르는데 철강에 AI 서비스 적용할 수 있겠어요. 업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존 직원들과 대화가 안 돼요. 왜냐? 걔네들 돈 엄청 받고 왔거든요. 요새 AI, 제일 경험 많은 애들이 2년, 3년이에요, 요새. 왜냐? 알파고 때문에 2016부터 AI 공부해가지고 나와봐야 결론적으로 경험 2년 정도 대학원생이라는 거죠. 그러면 걔네들이 돈 얼마 받느냐. 기본이 1억이에요, 기본. 인센티브 빼고. 그러니까 그런 직원들, 사파란 직원들이 1억 이상 받으면, 그러면 기존에 뭐 20년, 30년 했던 직원들하고 이 유화가 안 되죠. 그리고 게다가 헤드헌터가 끊임없이 걔네들한테 전화를 해. 야, 여기 또 저기 니네 본 거 뭐 40%더 올 테니까 50%더 올려주니까 또 이쪽으로 와라. 저한테도 지금 오는 거 보면 무지하게 헤드헌터들이 많이 전화를 하고 있죠. 업무 프로세서인데.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영입을 하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던 업무 프로세스라든가 평가라든가 KPI라든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외부 전문가 영입해봐야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 역량을 키우는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있는 직원은 어떻게 하느냐. 기존 직원들이 또 이제 사실은 과거처럼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게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회사보다는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들한테, 우리 현재 있는 직원들한테 AI 교육이 인센티브가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너희들이 AI를 공부를 해서 뭔가 기존에 있는 것보다 퍼포먼스 내면 너네들은 뭐 얼마큼 더 KPI를 더 줘서 뭐 이 인센티브 공급이나 다른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AI를 가르쳐서 이 공부시켜 가지고 이런 교육에 대한 AI 교육의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내부적으로 만드는 게 더 빠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이게 협업의 문제가 별로 없거든. 내가 업을 알기 때문에, 내가 데이터를 알기 때문에 내부 역량을 키우는 문제가 훨씬 더 빠르고 돈 쪽에 듣고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사실 여러분 일반 통계 배우시는 분들은 종속 변수가 이렇게 있고 독립 변수가 이렇게 있으면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게 통계잖아요. 근데 딥러닝은 독립 변수가 수십만 개, 수백만 개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 아웃풋도 종속 변수 여러 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통계랑 똑같아요. 이 딥러닝 이런 게 회귀의 문제하고 분류의 문제를 푸는 거예요. 결국엔. AI가 뭐냐? AI가 회계의 문제와 분류의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옛날부터 콩닥을 한 사람은 다 아는 거죠. 근데 통계에서 푸는 AI 이 분류의 문제, 그다음에 이 리그레션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핸들링 할 수 있고, 그죠? 기존에 핸들할 수 없었던 데이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독립 변수가 한계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성이든 컴퓨터 이미지가 됐든 동영상이 됐든 그게 무슨 소리가 됐든 이 파트가 여기 파트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는 독립 변수가 몇 개, 10개만 돼도 어마어마하게 복잡하잖아요. 여기는 수십만 개가 돼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딥러닝이 아주 큰 장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종속 변수 나오는 것도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거가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를 들면, 내일 비가 오냐, 안 오냐 하는 거는, 이건 저거죠. 이거는 이 클래시피케이션 바이너리죠. 내가 얼마나 오느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리그레션이고,
이메일이 스팸이 아니냐라고 하면 이거는 바이너리 문제고, 살아냈으므로 땡땡땡이다. 이 가운데 요 문장을 예측하라라고 하는 거. 요게 뭐냐. 이 문자, 이 모든 단어, 문자 이런 것들 다 수치화 해가지고, 수치화 시켜서 벡터를 만들어서 집어넣어가지고, 그 벡터를 계산을 해서 인풋을 받으래가지고, 아웃풋을 내는 거는 뭐죠? 이게 분류의 문제예요, 사실. 이게 자연어 처리인데, 우리가 분류의 문제는 뭐, 이게 뭐다, 아니다, 기다, 뭐, 이렇게 것만 생각했지만, 그러나 자연어 처리도 분류의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를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런 예문에서도 이게 우리가 태어난 이유를 물어봐요. 이게 요새 AI가 하는 게 이런 겁니다. Q&A라고 민족 중이라고 답을 내요. 이것도 분류의 문제예요. 분류의 문제. 명함 스캔 파일 읽어서 내용이 뭐라고 맞추는 거 이것도 분류의 문제예요. 음성 파일 읽어서 그 음성이 무엇이냐 말아내는 거 이것도 분류의 문제예요. 삼성전자 주가가 내일 얼마냐 예측하는가 이거는 이제 리그레션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기존에 우리가 통계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거를 딥러닝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그거 차이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뭐 하드웨어가 빵빵하니까 이거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 리서처라는 게 인간이고요. 이 와이즈 빙이라는 게 그 GPT-3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YG 빙이 지금같이 이렇게 이 팬데믹 상황에서 뭘 하면 넌 돈을 많이 벌겠니?라고 물어보니까 YG 빙, 이 GPT-3가 이렇게 답을 해요. 휴먼 인터랙션, 사람과 사람을 이게 접촉을 줄이는 그런 비즈니스가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온라인 스토어에 책을 팔거나 옷을 팔거나 전자 제품을 파는 게 최고 좋다. 이게 이제 이렇게 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 똑똑하네.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지금 잘하고 있는 회사가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으니까 테슬라, 구글, 넷플릭스 뭐 이런 회사가 잘하고 있다라고 얘가 똑똑하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이거 GPT-3는 제가 지능이 있네. 인텔리전스가 있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이 GPT-3는 이 거의 5천억 건의 문건을 가지고 학습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학습한 결과 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 오버하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이건 좀 나중에 이 똑같은 그런 애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GPT-3한테 물어본 거예요. 길이는 눈이 몇 개니? 길이는 2개야. 내 다리는 마이프, 내 다리는 눈이 몇 개가 있니? 네 다리는 2개가 있다. 그 다음에 스파이더, 거미는 눈이 몇 개 있니? 거미는 8개 있다. 그 다음에 태양은 눈이 몇 개 있니? 태양은 1개 있다. 이 풀은 몇 개나 있니? 풀은 뭐 1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는 상식의 영역이죠. 모든 인간은 다 알 수 있는 건데 GPT-3는 5천억 개의 문건을 학습한 GPT-3는 이런 걸 학습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답을 못 하는 거죠. 상식의 문제가 여기서 이 인공지능이 부족하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이 GPT-3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GPT-3는 여기 보시면 4,990억 개 데이터셋에서 이 가중기 3천억 개를 학습을 해가지고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맞추는 겁니다. 이 1,750억 개의 파라미터가 우리가 이 계산이 얼마나 복잡한지는 아마 해보지 않으면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 계산을 하는데 1,400만 달러가 들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160억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GPT-3 하나 돌리는데 저거 학습시키는데 160억이 들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아까 같이 이렇게 똑똑한 짓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데 한 번 만드는데 160억이 든다라고 하면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이슈가 나와요. 이런 이슈가. 그러면 자 저런 걸 돌릴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도 뭐 10개 미만일 텐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이런 이슈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AI가 어떤 분야에 적용이 됐느냐라고 하는 거는 여기 크게 보면 하이텍 분야가 많죠. 이 자동차 인더스트리하고 텔레콤 쪽하고 그다음에 여기 로봇이 몇 개가 있고요.
그죠? 이게 맥킨지에서 이게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AI가 사람을 대체할 거냐라고 이제 이게 조사를 한 거예요. 그 답이 뭐냐면 이 과거에는 뭐 이렇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게 사람을 대체할 거라고 많은 생각을 가지는 것보다 사람을 더 고용을 늘리려고 한다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이게 19년에 한 그런 설문인데 3년 이후에는 이렇게 사람을 많이 대체할 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AI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하고 뭐 AI 같이 일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는 중간중간에 AI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하는 얘기고요. 결국에는 AI가 사람을 대체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기업에서 AI가 사람을 대체하지 않는다면 CEO는 왜 AI를 도입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AI를 도입하면 뭔가 이득이 있으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거꾸로 답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이제 뭐 CEO가 답변을 해야 될 건 아니죠. 정치가 답변하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저는 AI는 결국 뭐냐 사람을 대체할 거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제일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면 한국 AI는 어디다 돈을 써먹을 거냐, 돈을 벌 거냐는 거하고 한국 정부는 지금 뭐 디지털 뉴딜을 해가지고 돈 많이 쓰고 있는데 어디다 돈을 써야 되냐 이거죠. 우리나라는요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 많은 사람들이 뭐 소프트웨어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하드웨어가 강하기 때문에 반도체,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을 위한 반도체, 자율주행 자체보다는 자율주행에서 쓰는 반도체, AI가 내장된 의료기기, IoT기기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 장점을 살려야 돼요. 우리나라. AI에서 돈을 많이 버는 부분이 어딨냐? 이 반도체예요. 반도체. 그 다음에 우리가 AI를 배우면 전이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랜스퍼러닝. 이거는 외국에서 미국서 했던 이 수십억 건의 된 돈을 들여서 트레이닝해서 만든 그런 모델들을 커스터마이즈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전이학습이라는 거예요. 트랜스퍼러닝. 그래서 이거를 많이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정부 과제는 뭐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정부 과제에서는 한글 데이터가 없어요. 여러분 이루다 얘기 알죠? 이루다 챗본 얘기. 그게 뭐가 문제가 됐냐? 데이터를 이상한 데이터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앱을 만들어 가지고 이 남의 연애짓 하는 거를 그 복사해서 그걸 가지고 학습한 거거든요. 근데 이루다 챗봇의 손가락질들을 많이 하지만 이루다 챗봇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제가 봤을 때. 뭐가 없느냐? 이루다 챗봇을 트레이닝 시키는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데이터를 만든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니 챗봇 하나에 데이터를 줄 수 있는 이 데이터가 없다는 겁니다. 작년에 3천억 썼어요 여기다가. 근데 이루다 챗봇에다가 쓸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획부터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한글 코푸스라고 하는데 한글 데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이 버트라든가 GPT-3 같은 거대한 모델을 만드는데 이 정부가 돈을 지원해줘야 이런 거대한 이 모델을 돌리는데 정부가 이 정부 과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AI를 먼저 도입해야 돼요. 선도적으로. 왜? 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리스크를 테이킹을 정부부터 해야지. 그래서 지금은 R&D 지원하는데 이게 R&D 뭐 우리나라에 뭐 GNP에 몇 프로 준다고 뭐 자랑을 엄청나게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냐 좀비 기업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R&D만 따서 먹고 사는 기업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술을 양산하는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기술을 양산하려고 하면 실질적인 활용할 수 있는 완성도가 높은 AI를 구입해야 하는데 R&D는 절대 그게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때 정부 자체가 도입을 하라는 거예요. 정부 자체가. 그래서 정부 자체가 컴퓨터 비전에서 뭐 가속 위반이나 신호 위반이나 이거 분리수거, CCTV, 산불 감시 이런 걸 갖다가 AI 도입하시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을 위한 인공지능 체계라든가 정부 콜센터에 AI 챗봇을 도입하라는 얘기죠. 사실 이게 왜 이게 어렵냐? 정부 담당자가 AI를 모르니까 AI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이번에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서 CEO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월드로 지금 우리가 경험을 1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져본 적이 없는 일을 하려고 하면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해야 되는 필연성에 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컴퓨터, AI 코딩 자격증 따는 거예요. 이게 코딩을 공부하는 거예요. 왜? 코딩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 원천적인 그런 근본적 AI 깊숙이 묻어 있는 이 이슈들을 발굴해낼 수가 없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텐서플로우 디벨로퍼 서티피케이션이라고 있어요. 구글에서 만든 이런 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시면 여러분들 기업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 사장님이 개발자 자격증을 땄는데 내가 개발자 공부를 안 하면 되겠어요? 사실 해보니까 기업의 AI를 전환하는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많이 얘기하잖아요. 사장님이 이 자격증 따면 그 회사는 완전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우리나라는 위에서부터 이 기술적인 그런 지식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요새는 다릅니다. 요새는 스토리가 달라서 위에일수록 더 많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CEO가 AI 코딩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이 AI에 대한 흐리멍덩한 얘기보다는 확고한 이 실체를 인정을 하시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서 어떻게 AI를 도입을 해야 되는지 확고한 어떤 컨셉과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그것이 한국의 AI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만들어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